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꿈 다시 보기 채널입니다. 네, 오늘 꿈은 30대 후반 미혼 여성의 꿈입니다. 대형 SUV가 등장하는 꿈인데요. 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시 외곽거리. 대형 SUV 차를 새로 사서 기능을 확인하고 있다. 나는 조수석에 앉아 있는데 버튼을 이것저것 눌러본다. 시동을 켜고 핸드브레이크가 걸려 있나 확인하려는데 못 찾는다. 운전석에는 담요나 옷 같은 것이 놓여 있다. 차가 앞으로 슬슬 굴러가서 앞에 서 있는 차에 살짝 부딪힌다. 고가의 세단이었는데 그냥 간다. 나는 더 부딪히지 않으려고 조수석 쪽에 있는 브레이크를 꽉 밟는다. 세단이 떠나자 조수석이 운전석으로 변한 건지 나는 핸들을 잡고 있다. 영국 차처럼 핸들이 오른쪽에 있어서 불편하고 사고 날까봐 겁난다. 운전 연습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예전에 봤던 큰 주차장으로 가려고 한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해 아주 가파른 도로를 올라서 어떤 골목으로 들어간다. 작은 가게에 들어갔는데 분식집 같은 곳에서 짜장면을 판다. 30대로 보이는 여성 둘이 주인이다. 나는 2인분을 포장해 달라고 하는데 주인이 양이 되는지 보겠다고 한다. 살펴보더니 줄 수 있다며 기다리라고 한다. 난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고 귤 하나를 가로로 잘라서 접시에 담아준다. 가게를 나오는데 친구들이 같이 있다. 대학교 친구들 같은데 확실하지 않다. 모임을 하고 헤어지는 것 같다. 내가 다음에 언제 보냐고 묻는다. 한 명이 6개월인가 뒤에 보자고 한다. 나는 다음 달에 보는 것이 아니어서 실망하지만 말하지 않는다. 현관문 앞에 있는 텃밭인데 아빠 쪽 친척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 같다. 거기에서 친척 언니와 고추인가 뭔가를 딴다. 주인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의무적으로 친척을 도와주는 것 같다. 친척 언니와 농담을 주고받으며 밭에서 일을 한다. 네, 꿈꾸니는 실제로 몇 년간 운전 경험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의 상상에서 꿈을 펼쳐보겠습니다. 관계에서 내가 느끼는 부적절감, 이것에 대해 성찰하기 좋은 꿈 같은데요. 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외관만 보고 거의 모든 것이 판단되고 평가되는 대상 중 최고봉은 아마 차일 거예요. 좋은 차를 그토록 선호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을 텐데요. 오로지 외관만으로 판명이 다 나거든요. 내 가치는 숨길 수 없이 만천하에 다 드러나고 크기와 형태, 브랜드명으로 세상이 순위를 매겨주잖아요. 그저 받아들여야 할 뿐이고 내 처지는 이렇구나 이렇게 움츠러들죠. 모두 부러운 시선을 던지는 차 앞에서 거기에 내 차가 못 미친다는 건 누가 봐도 자명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 쪽에서 알아서 거리 조절도 해야 되고 피해 가야 되고 상대 차에 작은 흠집이라도 낼까 조심조심 주차해야 되잖아요. 비싼 차 옆에는 주차하기도 조심스럽다는 얘기도 하잖아요. 고가의 세단은 주변이 알아서 모셔주고 조심해주는 그런 경험만 할 것 같고 부러움과 선망의 대상이죠. 한 번쯤 사회에서 관계 안에서 누리고 싶은 특권에 대한 아주 적나라한 욕망이 차에 투사되는 겁니다. 누구나 자기 힘이 미치는 영향력을 경험해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내 차도 새 차이고 그것도 대형 SUV란 말이죠. 꽤나 괜찮은 차잖아요. 기죽고 움츠러들 이유도 크게 없어요. 그런데 내 시선은 고가의 세단을 쫓느라 정작 내가 가진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단 말이죠. 여자들이 사실 가장 선호하는 차가 이런 대형 SUV라고 하잖아요. 저는 실제로 운전을 못하는데 조수석에 타서 그 도로의 상황을 보면 사실 되게 무섭단 말이에요. 이 운전자가 여자이거나 이 차에서 어떤 여성스러움이 묻어났을 때에 그 주변 차들이 어떤 그 무례함, 그냥 막 치고 들어오고 막 이런 게 느껴지면 더 막 무섭고. 근데 그럴 때 내가 운전을 한다면 진짜 대형 SUV 정도는 돼야 함부로 못 건드릴 것 같고. 그게 너무 나한테는 절실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왜 제가 앞에서 내가 무언가가 나를 지켜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성으로 표현된 것처럼 SUV도 좀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특히 이제 밀접한 관계 안에서 그 정도의 정말 갑옷 같은
게 있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SUV를 샀다. 이런 마음은 되게 공감됐어요. 네, 다시 꿈으로 돌아와서요. 나는 차의 기능을 확인하는 와중에 앞차를 박았어요. 하지만 그 차는 그냥 갑니다. 아마 현실에서라면 펼쳐질 상황은 뻔히 예상되잖아요. 일단 두 차가 멈출 것이고 보험사 부르고 처리에 분주할 것이고 보험료도 걱정해야 되고 그런 상황으로 흘러갈 거란 말이죠. 꿈에서는 고가의 세단은 그냥 간단 말입니다. 때문에 이 지점에 아주 오래 머물러 봐야 하는데요. 그리고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현실에서 거의 불가능한 이 장면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실제로는 충돌이 없었구나 싶은 거죠. 그렇다면 충돌했다는 나의 짐작은 뭘까? 예기치 못한 부정적 사건에 휘말리거나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되면 그럴 경우 그 모든 잘못과 실수의 책임을 전부 나로 돌리는 습 같단 말이죠. 누구보다 먼저 내 탓으로 100% 가져와요. 뭐냐면 나 자신을 비난하는 겁니다. 내세울 것도 없는 못난 내 탓이라고. 고가의 세단을 모는 운전자가 왜 그냥 갔을까? 가장 확실시 되는 이유는 내 차는 그 세단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았던 겁니다. 영향받지 않았어요, 그 세단은. 만약에 고가의 세단이 내 차로부터 불쾌한 영향을 받았다면 즉각 항의했을 겁니다. 뒷차가 앞차를 박을 경우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100% 뒷차 책임이거든요. 꿈이 그런 상황을 가져와 나의 이슈를 건드리고 있는 거죠. 고가의 세단에 비하면 대부분의 차들은 약자인 겁니다. 나는 언제나 약자의 처지에 서 있다는 거죠. 100% 내 탓으로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차라는 공간 안에서 내가 어떤 위치를 가질 것이냐, 내 역할이 뭐냐, 이런 지점에 대한 혼란을 늘상 겪는다는 거죠. 겪고 있다는 겁니다. 꿈은 가장 믿을 만한 성찰의 도구라고 저희가 여러 번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냐면 일상에서 내 탓만 하고 있는 그런 순간들을 찾아내야 돼요.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운전에서 가장 요구되는 것은 거리 조절을 잘 해야 됩니다. 너무 바싹 붙어서 가도 안 되고 그렇다고 내 차만 너무 느린 속도로 가도 주변 차들의 민폐를 끼치게 되는 겁니다. 운전만큼 신중해야 할 것이 없어요. 도로 사정을 잘 살피고 주변의 조건이나 상황도 잘 고려해야 되죠. 관계 안에서 필요한 자질 같지 않나요? 이를 내 안의 진실로 가져온다면 운전자의 정체성을 시급하게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운전자의 자세와 태도를 입을 때 관계 형성과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조수석에서만 뭉개는 이 습이란 내가 탄 차, 그 안에서 나는 아주 수동적으로 머물러 있다는 뜻이겠죠. 그 공간의 상태가 어떠하든 내가 관여할 바가 없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발언권도 내게는 없다는 뜻입니다. 난 그런 걸 가져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저 차의 조건을 무조건 받아들일 뿐인 거죠. 책임질 것도 없지만 그렇게 되면 권한 자체도 없다는 뜻이죠. 운전석과 가장 근거리에 있으면서 운전하는 모습을 아무리 관찰한들 실제 내 운전 실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는 못하잖아요. 차를 모는 운전자가 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오로지 운전하는 법을 배우려고 하고 배우고 연습 시간을 거치고 직접 운전하는 무수한 시간 속에서만 능숙한 운전자로 거듭난다는 뜻입니다. 운전은 시행착오의 반복 속에서만 습득되는 거예요. 관계 맺기 역시 운전의 숙달 과정과 아주 유사하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은가요? 관계라고 생각을 하면 거리 조절도 거리 조절이고 대형 SUV 같은 차를 갖기 위해서도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큰 차를 타면서도 이게 위화감
갖지 않게끔 이렇게 진짜 그런 식의 거리 조절도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딱 내가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이 너무 이렇게 나를 확 치고 들어오지 않게끔 그러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SUV를 선택하는 건데, 굉장히 많이 여러 각도에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의식하지 못할 정도의 그게 이제 적어도 사회생활에서는 잘 먹혀왔던 것 같고. 그렇죠. 실제로 요구되기도 하고요. 맞아요. 다시 꿈으로 돌아와서요. 내 소유의 새로운 자동차가 생겼고 그 차는 겉보기에도 힘이 좋고 쌩쌩 잘 달릴 것 같은데요. 그러나 운전자로서의 정체성이 거의 없는 나로 인해서 새 자동차는 망가질 위험이 높겠다. 이런 우려가 앞선단 말이죠. 조수석에 앉은 채 다른 운전자가 있겠거니 하고 있으니까요. 관계도 그런 식의 왜곡을 겪는 것 같아요. 운전자, 즉 주체가 되어서 뭔가를 감당하는 대신 내 지정석을 조수석으로만 두는 거죠. 조수석은 조수석 나름대로 편한 게 많을 겁니다. 얌전히 앉아만 있기를 요구받잖아요. 그러면 도로에 적용되는 규칙에 무신경해도 괜찮거든요. 책임지는 일이 많아지면 골치는 아플 거예요. 그러나 그 경험이 쌓일수록 판단과 선택 능력 또한 일취월장하잖아요. 내가 조수석에만 머물려고 할 때 놓치게 되는 것들이죠. 내 차임에도 나도 모르게 조수석으로 다가가 거기에 앉는 이 습을 대거 정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운전면허를 따게 되면 도로 연수를 받잖아요. 도로 연수용 차에는 조수석에도 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거든요. 운전이 미숙한 운전자 대신 강사가 속도를 조절해 주는 거예요. 브레이크는 목숨과 직결되니까요. 자, 다시 꿈으로 돌아와서요. 조수석에 앉은 나는 운전자라는 자각이 없지만 또 운전자를 가히 신뢰하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조수석에 앉아서 내 옆을 보니 운전자의 운전 실력은 미덥지가 못한 거예요. 왠지 미숙해 보이고. 뭐냐면 내 안에 그런 불안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불안함 속에서 조수석에 머무는 거예요. 늘상 불안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관계를 그렇게 경험하는 거죠. 실상 주변 그 무엇에도 기댈 수 있다거나 믿을 게 없어요. 내 자아는 그토록 불안한 상황에 있다는 은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불안에서 벗어날 것이냐? 방법은 하나예요. 내 차의 운전대를 내가 잡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운전자라는 강한 자각 속에서 스스로를 훈련시켜야 하는 겁니다. 능숙한 운전자로 변모하지 않는 이상 늘상 불안해요. 운전면허를 따고 도로 연수를 마치고도 도로에 나가면 얼마간은 너무나 무섭거든요. 골목길로 접어들면 벽이 내 차를 향해 다가오는 것도 같고 길 위에서도 다른 차들이 나를 위협하는 것도 같고 내가 다른 차를 박을 것 같고 주차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모든 게 너무나 두렵게만 느껴지죠. 그러나 그런 과정을 거친 뒤에만 능숙해지는 겁니다. 그 과정을 생략하고서는 능숙함을 입을 수가 없어요. 영국이든 한국이든 도로교통법의 큰 틀은 동일할 거예요. 가령 적색 등일 때는 멈추고 녹색 등일 때는 진행시키는 것, 사람을 보면 서야 하는 것, 속도 규정을 지켜야 하는 것 등 같은 룰이 적용될 텐데요. 한국 땅에서 영국 차를 몰아야 한다면 아무래도 낯설겠죠. 그래서 더욱 신중하게 운전을 하려고 하겠죠. 조수석에 앉아 있을 때는 전혀 보이지 않던 것들이 운전석으로 옮겨오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자리를 점하느냐는 그렇게 커다란 차이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 한 자리를 위해 다들 미친 듯이 경쟁하잖아요. 조수석으로만 향하는 나를 위해 꿈은 친절하게도 조수석을 운전석으로 바꾸어 주었어요. 이제 그 자리에 걸맞는 새로운 정체성을 반드시 입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또다시 사고가 나지 않으려면 정신을 바싹 차리고 능숙한 운전자로 거듭나야 돼요.
관계에서 운전자로 거듭난다는 것의 청사진을 그려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관계에서 운전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될 것들이 뭘까? 꿈에서 그 단서를 찾아보자면 꿈에 등장한 오른쪽이 힌트가 되겠죠. 운전석으로 바뀐 오른쪽, 이성과 논리의 영역일 거잖아요. 이성과 논리는 잡다하게 늘어놓는 걸 견디지 못합니다. 간결하고 핵심만 전달하려고 하거든요. 명쾌하게 전달될 때 힘과 영향력을 발휘하기 쉽죠. 운전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내게 가장 필요한 자질 같습니다. 오른쪽이 운전과 결합되었잖아요. 이것이 뭐냐? 역시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력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꿈은 내게 그 자질을 굉장히 요구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력이라는 것은 나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볼 때 가능한 거거든요. 내가 가진 장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내 한계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이 시점에서 내가 뭘 선택할 수 있고 내게 이로운 최상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력이잖아요. 다시 꿈으로 돌아와서요. 나는 지금 내가 SUV 운전자라는 것조차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뭐 관계나 뭐 성취 이런 거에서 선택과 판단을 할 때 내 힘이 얼마만큼 먹혀서 저걸 할 수 있고 이런 거를 판단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뭐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그 안에서 모험은 하지 않아요. 그 이상의 뭐를 선택하려고 노력한다거나 이게 아니라 되게 안전하게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선택해 왔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그것들 내에서 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건 되게 중요하지 않나요? 때로는 너무 지나치게 안전한 선택을 했다. 뭐 이런 후회는 있을 수 있을지언정.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이 사회에서 어느 정도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어떤 힘을 발휘할 것인지 그 점에 있어서의 나 자신을 제대로 똑바로 볼 필요가 있겠죠. 그것이 판단력을 기르기 위한 어떤 시작점 같은 거거든요. 운전자로서의 정체성을 입는데 그 자각에 실패하면 꿈에서처럼 위험한 뒷북을 치게 됩니다. 앞차에 받고 나서야 브레이크를 밟으니까요. 브레이크는 사람의 생명과 차를 보호해주는 고마운 장치죠. 그렇다고 브레이크를 너무 자주 밟게 되면 이것 또한 주변 차에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차의 진행을 방해하니까요. 브레이크 사용법을 잘 익히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일 겁니다. 나는 그 방면에 아주 미숙한 것 같아요. 적절한 순간마다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것에 익숙하다면 운전자라는 사실에 깨어 있었다면 미연에 방지될 수 있었던 사고였죠. 전방 주시와 브레이크 사용 습성이 너무나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일상에서 브레이크를 놓치는 순간들이 언제인지 찾아내야 하는데요. 특별히 관계에서 그 브레이크를 놓치는 순간들이 꽤 자주 빈번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를 잠시 놓친다고 해서 당장의 생명을 위협받거나 그러지는 않죠. 이 꿈에서처럼 말이죠. 다만 사고 처리에 소모되는 비용과 시간이 아깝다는 거예요. 내가 브레이크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습을 입지 못하면 사고의 위험도 높아지지만 또 내가 운전에 얼마나 미숙한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니 그것도 나를 괴롭힐 거 아니에요. 아마 그런 어떤 괴롭힘이 내 안에 계속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치심 같은 걸 건드릴 수도 있고요. 나는 운전자라는 자각이 심각하게 적어요. 적시의 순간을 놓친다는 겁니다. 지금도 앞차가 간다면 나도 가야 한다는 뜻인데 나는 그제서야 브레이크를 꽉 밟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변에서 빵빵거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다시 또 당황하겠죠. 삶이 늘상 당황스럽게 나를 몰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에서 강조된 브레이크 역시 빠르고 정확한 판단의 시점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약하다는 거죠. 이렇게도 꿈은 내 판단력을 성찰하라고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자아가 그런 상태에 있고 늘상 어찌할 바를 모른 채 멈춰 있는 것 같거든요. 멈춰서는 안 되는 시점에, 안 되는 지점에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목적지를 정하고 가는 방법에 대한 고민은 저 밖으로 제껴놓고 오로지 어디에서 멈춰서지? 멈춰설 곳만 찾게 된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어디로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조수석에 앉아있는 습과 브레이크 작동의 서툰 습이 결합이 되면 나는 도로를 도로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를 주차장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공감되는 부분은 운전석에 앉지 않으려고 하는 습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내가 핸들을 잡지 않는 그 제 모습이 되게 많이 떠올랐거든요. 근데 주로 조수석에 많이 실제로도 앉아 있게 되는데 그럴 때 보면 조수석이 사실 더 무섭더라고요. 뭔가 이 상황은 보이는데 내가 직접 결정하고 행동하는 게 아닐 때에 그 운전자에 대한 믿음도 확실히 없고 이랬을 때 내가 갖는 공포감이 훨씬 더 크고 그 오히려 도로 상황이 더 나한테 더 위험하게 느껴지고 차라리 내가 운전석에 앉으면 덜 불안하겠다. 그런 생각 많이 맞아.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핸들을 잡는 사람과 안 잡는 사람의 그 관점과 느끼는 체감이 이 정도는 굉장히 천지 차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핸들을 정작 한 번도 안 잡으면서 옆에 앉아서 되게 불안해하고 무서워하기만 하는 게 어떤 굉장한 진짜 허비 같고 그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저한테 브레이크는 되게 신중함 같았거든요. 근데 제가 브레이크를 잡아야 될 때 안 잡지는 않는 것 같아요. 대신에 굉장히 이제 많이 잡는 데는 있는 것 같아요. 충돌하지 않으려고 하고 신중하려고 하는 이런 선택들이 때로는 다른 사람의 어떤 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우리 관계에서도 진짜 되게 답답하고 그 관계의 흐름을 망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구나. 그 부분은 공감이 됐어요. 너무 신중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걸 상황이 아닌데 저 사람은 왜 브레이크 걸지 지금? 운전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거든. 저 차가 지금 왜 저기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있지? 이런 오히려 거. 더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불안감을 조장하고 그런 그게 아주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흐름을 타고 자기의 판단력을 믿고 가는 그건 정말 경험하고 부딪혀야 그 감이 생기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너무 자주 밟는 거는 그런 거잖아요. 나한테 뭔가 상처가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지나치게 이제 겁을 내면은 브레이크를 너무 자주 밟을 수가 있고. 조금 이제 처음에 볼 때는 브레이크를 밟는다. 그러면 내가 관계에 뛰어들지 않는다. 전 딱 이 관점으로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관계에 층층이 대입해 볼 만한 지점이 되게 많구나. 그래서 그 지점이 힘들기도 하고.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네.